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평등길 1110 영화를 막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저희 오늘 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이야기 손님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좀 대형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못한 인사를 지금부터 한 번씩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짧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인사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공간의 좀 주인이신 여기 양천구 장애인권 교육센터 센터장님부터 간략하게 먼저 여기 센터 소개도 좀 해주시고 특별히 좀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신현주 센터장님만. 네. 그리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좀 짧게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고 누구신지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주라고 하고요. 여기 주인은 절대 아니고요. 잠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양천구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좀 생소했었고, 그걸 이제 2020년에 지금 촬영해주고 계시는 양천마을 미디어와 함께 사단법인 양천마을이 같이 어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온라인 집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차재연에서 그 모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셨고, 그때 함께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을 하는 팀, 그다음에 장애인권을 이야기하는 팀, 그다음에 여성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양천에도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끼리 한번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인권 활동가들의 또 교육 워크숍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래서 여기 이 팀 말고도 또 다르게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옆에 계시는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주노동자 관련된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NK 소수성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끝나지 말고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올해 1월에 양천구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첫 모임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이진영 선생님이 안건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바로 오늘 이 모임을 이걸 해야 하는데 양천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일을 여는 극장을 하는데 우리 이거 어디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안건으로 갖고 오셔서 그러면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게 우리 네트워크의 목적과 너무나 부합하는 일이다 이야기해서, 근데 딱 또 그럼 우리 2월 달에 해요라고 했는데 또 전화 드렸더니 딱 오늘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요일 우리 여기서 해요라고 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거라던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저여서 그럼 저희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천구에 오전부터 계속 유세 차량과 그다음에 목장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만난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양천구 주민이고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또 모임에 함께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사실 학생들을 만나고 이런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차별금지법 굉장히 지지하고, 그래서 동네에 또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임성빈이라고 합니다. 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보고가 장기실에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스피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사는 임성빈이라고 하고요.
같은 부부고, 예.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가지고 여기 비롯한 모든 분들 관련된 모든 분들의 그 노고가 보답을 받기를 네.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양천 구민이고요. 저는 인권교육센터 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지를 늘 느끼고 있는데 항상 정치권에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나중에 이런 말들로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잘 돼서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고다민이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원래도 차별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엄청 많은 차별을 방금 영화를 통해 보게 돼서 영광스럽고 멋진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많이 떨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장애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웅입니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조선족이라는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부는 둘 다 장애가 있고 또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이제 국적을 받게 됐는데 귀화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살다 보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피부로 느낄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켜졌죠? 네네네. 그냥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천구에 사는 그 김찬서라고 합니다. 그냥 양천구라는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이고요. 또 퀴어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사실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퀴어라고 정체화하는 게 사실 별로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조금 인식이 조금 제가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말을 좀 많이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보통의 대학생 유현수라고 하고요. 이번 방학에 와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나오게 된 계기가 그 칼럼으로 서은국 교수의 행복학 그거에 대한 관련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여전히 61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교수님이 약간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약간 자기 자신에게 아까도 그랬다시피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차별이란 뭐 이런 비교식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약간 사회를 맡게 됐고요. 사단법인 양천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주일 만에 후딱 막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된 자리인데 김찬서님이랑 유현수님은 또 그 유세에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공지를 보고 참여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네, 또 특별한 인연이십니다. 네. 네네. 네,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쩌다가 30일을 네. 저희가 여주인공님하고 같이 네, GV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양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냥 차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차별이었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답답한 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농성이라든지 이런 대화의 자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지난주에 알게 돼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막 유세 차량에 올라서 얘기도 하고 있고 춤도 추다가 여기서 이제 또 대화를 하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 소개를 했는데 또 미디어 팀도 잠깐 이 성함과 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양천 마을 미디어에서 네. 일하고 있는 성동에서 김거하더라고. 네네네. 반갑습니다. 성원 쌤. 네. 네. 저희 박성훈 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 같이 저희가 누군지도 다 알고 했으니까 뭐 허심탄회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9시까지. 네. 저희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이야기 손님들이 약간 준비를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평등길 1110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네. 주인공님은 좀 마지막에 하고, 네. 네. 자꾸 오늘 어버버하다가 자꾸 마이크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아까 하여튼 좀 메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우보철리라는 아까 그 사자성어가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이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가지고 좀 사실 저는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 말이 저한테 그냥 가슴에 띵 와닿았어요. 이게 너무 빨리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빨리 이게 벌써 국민 1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뭐 아직 그 법사위도 못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나 막 너무 열이 받고 이랬었는데 그 우보철이라는 말 들으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일 월드컵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월드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의 장애인 당사자분과 한국 당사자들이 같이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오면서 기차역도 전국에 깔려 있는 게 대중교통은 기차였으니까 기차역하고 월드컵 경기장의 편의시설을 조사하면서 국토순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걸 하면서 아직까지 장애인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즐기고 있는 세계 축제라고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는 축제일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 되게 소외되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이제 장애인 단체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걸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이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는 그 나비님과 미르님이 중간에 눈물을 서로 훔치시던 장면이 있었어요. 저도 마지막 서울역 왔을 때 저희 막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서로 눈물을 흘리셨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소감과 함께 약간 질문도.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의 뒷이야기들이 막 떠오를 거잖아요. 이제 대사 없는 장면도 아닌 사진 한 컷이 저는 오늘 조금 새삼 눈에 들어왔는데 그 부산에서 대구로 넘어갈 때 이제 6.1차 8조령이라는 그 적힌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그때 이제
경산 지역에서 장애인 단체 활동을 하시는 휠체어 장애인 한 분이랑 몇몇 분들 많지 않게 같이 걸었는데요. 거기가 그 8조령 고개가 이제 대구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터널이 뚫려가지고 아무도 차도 안 다녀, 사람도 안 다녀 그런 길이에요. 옛날엔 차가 다니던 길인데. 근데 정말 그래서 그 고개를 이제 꾸불꾸불 이제 타고 넘느라고 이제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날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그 휠체어가 걷기에 경사가 엄청난 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연골 무형성증 이래서 이제 좀 키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보다 많이 작은 이제 분도 한 분이 같이 걸으셨었는데 그렇게 같이 걸었던 그날이 저는 되게 이제 그 동골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인상 깊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행진 같다, 걷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이날이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고개를 넘어 대구를 들어갔어요. 하루 이제 꼬박 걸어가지고 그 같이 걸으셨던 휠체어 장애인분이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휠체어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휠체어 장애인. 근데 저는 같이 걷는 동안 그걸 눈치도 못 챘어요. 그냥 그 한 7시간을 이렇게 같이 행진을 하는 동안 저는 이제 뭐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뭐 이렇게 화장실을 다녔는데 그래서 다른 세계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로 배워야 할 게 많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던 날이어가지고 그날 기억이 났고요. 그 질문하신 그 장면은 저희 변희수 하사님 봉안당에 같이 이제 다녀왔던 고날이어가지고 저는 사회적이긴 하지만 어떤 장면이 그랬냐면 그 이야기가 쌓여간다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도보행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쌓여간다. 사실 오늘 저도 아침부터 이제 계속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탔거든요. 주민 항의도 받고. 근데 이렇게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게 되는 모든 친구들 만나게 됐고 그래서 되게 롤러코스터 타는 하루였는데 이게 그냥 쌓여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안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역사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쌓여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차별금지법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 아주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또 영화 속에서 하나 또 배운 거는 감추는 삶 나의 정체성을 감추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한계가 있다. 감추면서 살고 싶지 않고 눈치 안 보게 되고 긴장 안 하게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누구한테는 그게 너무 일상인데 누구한테 너무 그렇지 않은 삶이 일상인데 그런 사람 내 옆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눈치 안 보는 삶, 위축되지 않는 삶,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유롭게 사는 삶 그걸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 오늘 또 하나의 단어, 언어를 하나 또 배웠습니다. 네. 혹시 요거 진짜 영화 중에 요 얘기는 좀 해보고 싶었다. 요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요거 네, 오늘의 언어. 네. 거기서 어떤 분인지 안 적어놨는데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즉시 말할 수 있어야 평등한 게 아니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와닿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체벌을 하고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뭐 웃음거리 생각하고 다들 같이 웃을 때 저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이게 사실은 폭력임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설명해야 되나 사실은 그거를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 그럴 경우에 제가 말을 못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직히 좀 지치는 일이죠. 왜 이런 말이 여성 혐오냐를 설명하는 게 일일이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든 것처럼 이게 왜 이런 체벌이 왜 폭력이냐 설명하는 것도 되게 지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면 그 교사는
그럼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채도 점수 5점 까. 이렇게 바로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발언은 못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나아질 것 같거든요. 이러한 폭력과 차별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일이다라는 걸 좀 더 설득하는 데, 그리고 그러한 교사가 5점 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말에 되게 공감하시는 분 많지 않은가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인천에서 학교에 있는데 인천이 서울에 비하면 많이 뒤처지거든요. 네. 서울 지역에 보통 소위 말하는 양천구의 학교에서 어떤 되게 과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초반에 되게 마이크. 네네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 후자도 그래. 태도를 태도 점수 자체가 사실은 수행평가에서는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태도를 가지고 깎겠다는 것 자체도 되게 아니 그 교사 되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 막 약간 이런 그래서 좀 당혹스럽네 진짜 되게 다르고 이게 상황마다 다르구나 현장마다 저는 이게 되게 없어진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또는 지방에서 왜냐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더 이렇게 좀 확실히 좀 인권 감성이라든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좀 당황스러워요. 차별 얘기하면 그런 차별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차별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부딪히는 차별에 막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이야기 저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미르님의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때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사람이 나랑 다투거나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러지 않아도 될 텐데 사실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면 한 23가지 차별 근데 23가지가 끝이 아니죠. 등이라고 표시해가지고 또 어떤 차별이 우리가 모르는 차별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사회에서 그런 차별이 공공의 것, 또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데 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맞나요? 제가 저희 인권 강의 들어가지고 요거 외웠습니다. 23가지에 23 곱하기 4. 네. 그래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약간 기준을 정해주는 이건 차별이야 알려주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 너무 당연한데 이걸 언제까지 더 설명해야 돼? 그런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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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요런 장면, 요런 말 좀 인상에 남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또 한 번만 더. 네, 네, 네. 그 영화 보면서 네.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서 원래는 몰랐는데 이제 전교조 분들 막 비정규직 오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사는 건 사회의 엄청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 사람들만 살고 약간 저희랑 닮은 사람들만 살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를 굳이 오지 않으면 차별이 뭔지 몰라요. 어떤 걸 차별이 될지도 모르고 아까 제가 보통의 대학생이라고 했었는데 보통이라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이 그러한 저희가 이제 모두를 알지 않아도 차별이 금지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따른 교육이 생길 것이고 또 그거에 따른 문화들이 생길 건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만나보지 않아도 차별에 대해 의식할 수 있고 이것은 차별될 수 있구나, 이건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꼭 이 법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아즈 분이라고 아까 이슬람교도 나왔는데 무슬림도 나왔는데 게이를 차별하는 무슬림이랑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약자들끼리 서로 연대를 해야만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이상한 점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해 주셨고 사실 저도 이 법이 있으면 저는 되게 배울 것 같아요. 내가 차별의 감각을 갖지 못했던 거를 법을 통해 배울 것 같습니다. 법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게 문화로 될 거다. 정말 되게 동의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해봤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길어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역사가 꽤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또 거둬들이기도 했다가 그랬는데 2020년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서 작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입법 청원이 또 성공을 했고 국민청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런데도 꿈쩍 않는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평등길도 하고 이게 사실 질문이 느낌 오시죠? 이렇게 설명하려고 네. 평등길도 걷고 네 국회 앞에서 농성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역 자치구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횟수로 치면 15년이 다 되어가요 법이. 이렇게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아까 이제 너무 답답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이 왜 국회 문 앞에만 가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같이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 중에 이제 인권교육을 했을 때 배경회라는 활동가가 있는데 걔가 이제 예전에 그런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평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멈춘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저희가 10만 국민동의 청원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을 연달아 3개나 발의하고 근데 막 지지부진하고 역시나 또 그러는구나 막 이런 뭘 더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도보행진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도보행진하고 국회 앞에는 2021년 연내 제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농성까지 했는데도 제정이 안 됐을 때 저는 우리가 뭘 덜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뭘 덜 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충분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이제 깨달았는데요. 비슷한 네. 네. 이거 들고 그냥 들고 이거 들고 네네. 오늘 이제 이 차만세 유세단은 이제 양천구를 돌았는데 어제는 마포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마포구 연남동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뭐 지지자들 뭐 시민들 만난다고 왔나 봐요. 이제 어제 마포구에서 이제 같이 요 극장 준비했던 분들이 급하게 이제 오늘 또 피켓팅을 이제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색하시면 사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런 피켓을 적어왔어요.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차별금지법. 네. 지금 이제 그 거대 여당의 이제 후보가 겨우 하는 얘기는 당신을 위해서 이재명을 찍어라 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행복한 내일, 그러니까 윤석열과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카피거든요. 근데 혹시 오늘 포스터 저기 뒤에 있는데요. 저희의 구호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함께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함께 만들고 그 내일에 내 자리도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내일에 내 자리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자라서 안 돼, 혹은 뭐라서 안 돼, 혹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부산편에서 김진숙 님이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열어가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우린 계속 이렇게 싸워야겠다. 정말 서로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함께 자신감을 내게 되고
이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 오려면 빨리 그냥 쫓아오셔라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지금 유세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좋은데요? 네, 약간 답답했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린 하고 있으니까 따라와라.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약간 굉장히 더 신나지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아까 답답하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내일 아침에 이불킥 안 하려고 누구 욕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가야지 그러고 왔는데 카메라까지 있어가지고 더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뭐 누구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정보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떤 대화 토론을 하고 싶어도 너무 잘못된 것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이제 이 법을 이제 제정하는데 가장 손도돼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어떤 일부의 뭐 보수 기독교 뭐 어떤 국회의원을 욕하기보다 그분들이 너무 말이 아예 안 맞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도 논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은 할 자리가 없잖아요. 토론할 맨날 이렇게 비슷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반대쪽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자꾸 토론하고 우리가 토의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로 가는 발전의 그냥 일환인데 그런 자리가 없이 계속 우리들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금지법이 연내에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확정돼서 생각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막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질문. 네네. 저는 그 공정주의 담론과 차별금지법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차별금지법이랑 공정주의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공정주의 사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은 독특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모두 다 우린 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학력, 뭐 서한국, 그러니까 서연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얘네들이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교를 간 거니까 당연히 더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뭐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장애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차별들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정당화하는 게 되게 이 공정이 누구에게 이 사람을 고용하는 그 기업의 관점에서 공정이지 그 고용이 되는 사람에서의 공정은 아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또 그러니까 결국에 차별금지법이 잘 와닿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차별이 아니지. 이런 인식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할 새로운 언어, 감각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했을 때 뭘 더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가고 있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너무 끼리끼리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토론이 안 돼서 세 번째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공정 담론 누구의 공정인지 모르겠는 그 공정 담론 뿌리 깊은 차이지 차별이 아니지 않냐 하라고 이런 말들 익숙해져 버린 말들 네, 사실 저도 약간 차별에 익숙해지면 그냥 그거가 당연한 건 줄 알고 자꾸 내 탓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듯이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공정, 뭐 능력주의 뭐 이런 것들이 또 이거를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또 네,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까 그 영상 중에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박명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나는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은 적 없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잖아요. 한 번도 차별받은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이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난 장애인 당사자분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나는 차별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 어디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집회 할까요? 그러면 전 차별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린 당연히 장애인이면 차별에 대해서 되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차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그걸 얘기하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사람들이 또 일부 있으면서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처음에 제정될 때만 해도 그거 하면 장애인 고용에서 문제, 교육에서 문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아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경제인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서 왜곡된 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낳고 또 다른 이건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이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되게 저는 그냥 무조건 국회만 욕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 조금 요거는 저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분들한테 좀 개별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침부터 어제부터 사실 이게 준비하는 날부터 사실 좀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났냐면 춤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차별 그 유세단 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답답했는데 나가서 제가 아까 친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는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가지고 좀 신이 났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나가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 수 있다니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침부터 어제부터 신이 나가지고 있었더니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네. 진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고 왜 그러니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약간 이게 저를 신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세 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전국을 걸어야 될 만큼 나에게 이 문제가 되게 그렇게 왔을지 한번 조금 좀 개인적인 이야기. 저는 하여튼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하고 싶은 이유가 점점 사소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거창했거든요. 특히 이제 촛불 이후에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뭐 이제 동성애 반대 막 이런 토론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뭐 국정과제에서 빠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 한심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혐오라는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 대책이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혐오 때문에 사회에 등장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의 전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민주주의의 문제, 뭐 헌법상 평등법,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도 못 만들면 인권운동이 아니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소박하게 그냥 제가 만났던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제 영화에서도 부산에서 그 아이자님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 아무것도 안 변해도 돼. 근데 조금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 어제 마포에서 유세 돌 때 이제 그 유세차에 많은 분들이 이제 타서 발언하시잖아요. 네. 한 분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는
내가 나여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라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그걸 위해서 모두가 이제 최대치의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만나온 맞아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좀 일상을 누렸으면 좋겠다. 개벽천지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좀 이런 이렇게 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걸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진짜 그리고 새로 만난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넘어갈까요? 네. 또 모시죠 뭐. 네. 네, 이제 짧게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저도 저도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저의 또 재산이면서 또 저의 가장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주민 중에는 사실 성소수자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또 무슬림도 많이 계시고 난민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되게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는 이게 좀 뭐랄까 조심스러워해요. 한국에서의 삶을. 왜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좀 약점 잡아서 자꾸 이용하려는 듯한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이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한국에서 어깨를 펴고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좋은 분도 많이 만나지만 또 나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는 사장님들 물론 월급 안 주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보다 더 안 좋은 분들 한겨울에 이주 노동자 숙소에 온수를 안 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점심시간 1시간씩 주면서 이주 노동자들은 30분씩을 주는데 기계를 못 세우면 기계 세우면 자기가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면은 그러니까 기계 앞에서 이주 노동자들한테 밥을 먹게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저도 내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주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일들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 말씀 주셔서 사실은 호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차별이야라고 할 때 이게 차별이었나? 라고 했던 거. 나 장애인으로 차별받은 적 없는데 여성으로 차별받은 적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거 차별이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주는 것 같고 그걸 명명해 줄 수 있고 호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으면 나도 뭔가 조심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나는 선의로 한 이야기지만 그게 차별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봤을 때는 차별금지법이 뭐 크게도 의미가 있지만 저 개인에게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소해진다는 이야기 굉장히 동의하는데 자꾸 사람을 만나니까 오늘도 부천에서 오신 활동가가 차만세 유세 같이 해주셨는데 새로 사귄 친구인데 그 새로 사귄 친구가 차별금지법이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약간 우셨는데 친구가 이렇게 그 법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데 그럼 제정돼야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와 내 주변과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질문이 좀 만들어 놓고 답을 들어보니까 계속 반복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내일을 여는 극장이 내일을 열었다고 합시다.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이 됐다. 와, 네,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네, 가장 먼저 이렇게 될 것 같아. 와. 여기 너무 이제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싹 돌려보겠는데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이 됐다. 이거는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거. 네. 저는 이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되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할 때 살짝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인성교육스러운,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당연한 게 아니라 네가 뭐 되게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하면 좋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차별을 낳기도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문화 이해 장애 이해 교육하고 뭐 야 애자야 이렇게 바로 시간 동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되게 이렇게 기준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인권교육 하면서 좀 자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 금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교사는 교사용 화장실 쓰고 학생은 학생용 화장실 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학교에 막 버젓이 붙어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법적인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좀 가장 제가 기대하는 바인 것 같아요. 교사로서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 네.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네. 또 네. 저는 아까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부터 페미니즘이 되게 갑자기 화두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알기 전까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모이지를 못했고 근데 이 단어가 생김으로써 모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제정이 되면 이렇게 다양한 차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차별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지금과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네, 그래서 그냥 모여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다양한 그동안 차별이라고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차별이라고 말해줄 수 있고 모임들이 생길 수 있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래 이렇게 학교에 방과 후 돌봄 교실, 그러니까 학교에 하도 많은 이 규칙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그이가 고용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이가 고용돼서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비정규직으로 있었을 때의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차별금지법이 됐다고 해서 모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고용 형태를 빌미로 해가지고서는 가해지는 다양한 뭐 그게 급여든 대우든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또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어떤 구조에서 이런 것은 차별이다라고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요즘 최근에 이대남 현상이라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방금 말하면서 차별이랑 뭐 공정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차별 이 정의가 뭐 공정의 정의가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 이대를 보면 요즘 일단 취업하기가 매우 벅차고 일단 솔직히 자기 앞가림하기도 매우 벅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에게 뭘 신경을 쓴다, 남의 일에 대해 신경 쓴다 그게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이건 약간 자본가와 경제의 문제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차별금지법이라도 생겨서 차별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고 약간 학교에서도 뭐 교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우리가 모두가 다 차별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 그것도 저도 기꺼이 공부하는데 가겠습니다. 일상의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되면 인권을 가질 권리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요. 제 기억은 한나 아렌트랑 누구였지? 아간벤이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물론 저희도 다 장애인과 이주민과 사실
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교사의 5점 태도 점수 5점 감점이라든가 아니면 상사의 그 자를 수 있다는 권력이라든가 뭐 다양하죠. 근데 실제로 인권을 가진 것뿐만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쌤한테 대들 수 있는 권리. 좋은 대들 수 있는 권리. 상사한테 대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뭐 사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버스 때문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왜 이렇게 늦냐라고 불평할 때도 당당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런 것 당연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사실 차별금지법은 그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려면 사실 학생 인권 도래가 그랬듯이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지만 그래도 그걸 시작하는 토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거다. 동의합니다. 네. 혹시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번 뭔가 대화 어떤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 번도 말씀 안 해준 분 중에 이야기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이게 하고 싶은 말이고 또 아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그 마음의 화가 막 이게 느껴지는 게 네.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제가 겪고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 것들이 많고 또 불과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실제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지.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정상이지. 너 왜 너네는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하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무엇 하는 게 정상이지. 자꾸 그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상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상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정상인가? 그럼 2끼 먹는 사람은 비정상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키가 175인데 그럼 176인 사람은 비정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하고 어떻게 연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마음에서 그런 화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상의 잣대로 과연 잴 수 있는가? 이것의 정상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그것이 차별금지, 그러니까 포괄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상을 따지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정상성에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법이 될 거다. 네, 그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제가 9시에 딱 마치겠다. 원래 좋은 사회자는 시간을 맞추는 거라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차별금지법을 지역에서 외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오늘 이야기를 쌓았습니다.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가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은 각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끝을 낼까요? 아까 들었던 구호 중에 네네네. 그럼 구호도 하나 정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아니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내일 아침에 차별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해왔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이건 대단한 일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정말 사실 이제 내일 아침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뭘까? 막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었는데 저는 그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다 너무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었고요. 조금 더 못한다면 아까 이제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정말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회가 되는 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하는 거 좋아. 근데 너 아우 유난스럽다 야 라든지 아니면 야 뭐 민주주의 사회 시민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마치 의무처럼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남의 나라 얘기여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이 뉴질랜드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돌봄 노동자들 임금이 높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성이고 한국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돌봄 노동자들이 노조가 소송을 한 거예요. 돌봄 노동을 만약 남성들이 했었더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차별이라고 주장해서 소송을 해 별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돌봄 노동자들 중에 남성은 더 많이 받고 여성은 적게 받는 거라면 그건 차별이지. 하지만 남성도 여성도 다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증명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2심 법원에서는 이건 충분히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일이었다면 남성이 했다면 어땠을지에 대해서 이건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지금은 너무 이렇게 건너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차별에 대한 감각을 쌓아간다면 더 많은 차별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만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동네, 차별금지법이 있는 마을 이렇게 하루 종일 말했는데 이런 상상력을 더 많이 갖게 해주는 정말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그래서 저희가 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유세단에 그 늘 하는 구호가 있어요. 저기 유랑님 저희 포스터 한번 펼쳐봐 주실 수 있어요? 포스터에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저기 이제 아래 파란 데 보면 차별을 깨고 내 삶의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저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차별을 깨고 라고 하면 내 삶의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이라고 함께 해주시고요. 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까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다 가지고 할까요? 네. 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자 마지막 저 해볼게요. 저기 중간에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받는 동안 그러면 연습 한 번만 하죠. 네, 연습 한 번 합시다. 차별을 깨고 내 삶의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자. 연습이었죠. 네. 잘하시네요. 네. 한번 네. 정말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차별을 깨고 내 삶의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자. 네, 여기서 내일을 여는 극장 인양처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짜.